동국대 교직원 채용 완벽해보 자소서 작성법 플러스 기술 면접 분석. 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지금 12월이 다 됐지만 아직 채용 시장은 문 닫지 않았습니다. 막바지까지 취업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지원자들을 위해서 동국대학교 교직원 채용을 위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자소서 작성법부터 면접 기출 사례를 통한 이런 어떤 전반적인 대응 전략들까지 전반적으로 짚어볼 거고요. 꼭 동국대학교뿐만 아니라 교직원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채용 공고부터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반적으로 사무직군은 묶어서 뽑는 경향이 있는데 보니까 일반과 이공계열을 별도로 분리해서 뽑고 있습니다. 각자 전공에 맞게 지원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기계설비나 어떤 학교 시설관리 부분에 지원하시는 부분은 요 기계설비 행정사무에 지원하시면 되고,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에 대한 어떤 특화된 역량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거르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이 행정사무 일반과 이공계열 행정사무 부분에 지원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불교에 대한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 않아도 최종 합격을 되는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기조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내가 불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은 불교의 교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관념이나 그런 어떤 생각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분야별 지원 자격 부분에서 이 대학교 전학년 평균 성적이 100점 환산 기준 80점 이상이어야 된다는 점 확인하시고, 이 각 직군별로 어학 최소 기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입은 뽑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입과 경력 고르게 뽑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게 절대치는 아니겠지만 한 반반 정도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자는 경력자들끼리, 어떻게 보면 신입은 신입들끼리 경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자신 있게 신입 지원자라고 하더라도 지원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자소서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항목은 크게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선 기본적으로 좀 써놨는데요. 이 본인에 대해 기술하시오, 그리고 지원 동기, 그리고 살아오면서 가장 성취 있었던 경험, 그리고 타인과 본인의 경쟁력, 그리고 팀워크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기술 항목,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항목을 좀 배분을 좀 봤는데요. 두 번째 항목에서 지원 동기를 묻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두서없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6개 항목들에서 묻는 이야기들을, 내용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생각들을 어떻게 6개 항목에 배분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전략적인 관점을 같이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우선순위대로 항목별 작성 이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낼 거라는 점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항목부터 볼 텐데요. 지원 동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은 교직원에 대한 교직원 지원 동기를 좀 풀면서, 그러면서 동국대학교의 특징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버무려서 이야기를 전개해 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직원 지원 동기라고 한다면 대학교의 기능의 중요성 이 앞으로 더욱 부각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그 과정에서 동국대학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 앞으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연결해서 풀어주면 훨씬 더 이야기를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요 전후로 좀 나눠서 좀 보자면, 요게 전이고 요걸 좀 후라고 좀 볼게요. 전자와 후자. 자, 전자의 경우에는 제가 서울대학교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 부분을 그래서 제가 대학교의 중요성과 교원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후자 부분에 있어서는 동국대학교가 갖고 있는 교훈과 교육 철학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동국대학교는 기본적으로 불교 정신을 계승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교리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불교의 교리를 따른다라는 게 종교적인 관점이나 그리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불교적 사상 또는 사상이
왜 중요한지에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한다면 동국대학교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 불교적 교리를 실천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인문학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에서 좀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의 교훈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교훈은 지혜, 자비, 정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창조적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학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배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비라는 부분이 되게 좀 부각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도덕적인 지도자로서 사회의 어떤 자비와 자비라는 어떤 그런 이 인류를 생각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이런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사회를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관점, 그런 리더를 양성한다라는 게 어떤 동국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교만의 교육적 철학, 특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동국대학교만의 특징을 좀 어필해 보는 것도 본교를 지원하는 동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교적 관점이나 인문학적 관점에서 불교적 사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제 개별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동국대학교에서 배출하는 인재의 중요성을 부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갈 거예요. 요 두 번째 항목 보고 네 번째 항목 넘어갈 건데, 타인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경쟁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격이나 능력, 사회 경험, 경력인데 첫 번째 항목도 비슷한 게 있어요. 본인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하면서 성장 과정, 성격, 학교 생활, 사회 활동, 직장 경력 등을 묻고 있는데, 요 1번 항목과 4번 항목의 어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1번은 본인에 대해 소개하라고 있고 4번은 경쟁력을 얘기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4번 부분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업무 역량에 대해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왕이면 풀어낼 때 나는 교직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 역량이나 태도 내지는 자질 등을 좀 어필을 해주시고요. 그에 걸맞는 경험과 과정을 좀 이렇게 팩트로 같이 연결해서 제시해 준다면은 4번에서 여러분들이 교원으로서 갖고 있는 역량을 좀 이렇게 충분하게 어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번으로 돌아갈게요. 여기 3번 제가 번호를 좀 처음에 매기지 않긴 했는데 3번으로 좀 가겠습니다. 3번에서 여러분들이 성취한 것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이제 외부 활동이나 아니면 인턴이나 아니면 학교 생활 과정에서 좀 남다른 성취를 이뤘던 경험은 3번에서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4번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무적인 역량, 스킬일 수도 있고 역량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이왕이면은 교직원 업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제시하고 그에 맞는 여러분 팩트 얘기하라는 의미였고요. 자, 3번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성취를 했던 그 경험 자체를 3번에서 어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서까지 굳이 직무 역량을 좀 어필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남다른 생각이나 노력이나 접근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냈던 경험 아무거나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굳이 직무 역량 어필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남다른 생각으로 접근한 거는 어떻게 보면 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한 거는 여러분들이 열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높은 목표,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 이거를 높은 목표 자체를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지속적이고 어떤 꾸준한 노력을 보인 것 자체가 도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워드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높은 성취라고 생각하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과정과 팩트 위주로 서술해서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얘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 이런 성취를 달성했구나
라는 거를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작성해 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높은 목표를 꾸준한 혹은 남다른 열정 혹은 창의적인 관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읽으면서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키워드 집중하지 마시고 높은 성취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험 찾고 그 경험에 어떤 이 사실을 좀 이제 사실 그대로 전달해 줌으로써 보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스토리텔링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에 가면은 팀워크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자, 이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협업이나 아니면 조직 생활에 대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1번이나 2번, 3번, 4번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협업 정신 보여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보통 협업이나 아니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작성할 때 썼던 그런 소재들을 5번에서 활용하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먼저 자소서 항목을 잘 읽으세요. 팀워크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팀워크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팀워크란 무엇인지, 상대가 부족한 바를 채워주는 것인지, 혹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위치에서 정해진 바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인지, 자, 기타 등등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이런 이 단체 생활을 통해 느꼈던 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팀워크를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경험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나는 상대방의 부족한 바를 채워주는 게 진정한 팀워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부족한 바를 채워주는 과정에서 이런 완벽한 팀워크를 달성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제시하게 되면은 질문에 대한 1차적인 답변이 됐고, 그 뒷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대방의 서로 간에 뭐 이게 다른 사람들 간에 서로 같이 팀 단위 활동을 하면서 서로 간에 부족한 바를 메워줬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좀 손쉽게 5번 항목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요. 이야기를 할 때는 상황을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세요. 어떤 뭐 과제였는지, 프로젝트였는지, 뭐 아니면은 이 회사 인턴 생활이었는지. 자, 근데 어떤 업무를 맡았고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협업이 필요했는지, 하지만 무엇이 부족했고 우리 서로는 어떻게 서로의 부족한 바를 왜 채워주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적인 행동과 과정으로 이어졌는지, 그런 서로 간의 부족한 바를 메워주는 과정을 통해 어떤 좋은 시너지가 났는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자소서 항목은 끝난 겁니다. 왜? 저는 협업이란 게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부족한 바를 채워주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완벽한 팀워크, 완벽한 조직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국대학교에서도 그렇게 어떤 내가 상대방의 부족한 바를 채워주기 위한 어떤 고민과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면 이제 자소서 항목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5번 항목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협업 정신 보여줄 수 있고요. 6번은 자유기술인데 맨 마지막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1번에 보면 본인에 대해 기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성장 과정, 성격, 학교생활, 사회활동, 직장 경력 다양한 것들을 묻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항목 자기소개 작성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2번에서 지원동기 작성했죠. 3번에서 여러분들의 성취 경험 썼고요. 4번에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 썼고 5번에서 팀워크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이나 가치관 좀 보여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아랫부분에서 미처 어필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주요 인턴 경험이나 주요 수상 경험들에 대해서 1번 항목에 정리해서 제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중구난방으로 공모전한 거, 인턴한 거, 사회활동한 거, 동아리 활동한 거 다 쓰게 되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정신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나를 표현하는데 어떤 중요한 굵직한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한 두세 개 주제를 중심으로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는 성장 과정 또는 생활 신조를 썼다면, 두 번째는 전반적인 사회활동에 대해서 써도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나의 인성적인 부분과 두 번째 내가 어떤 인턴이나 어떤 사회활동을 통해 어떤 영역에 대한 관심과 실력을 키워왔는지 충분히 써볼 수 있습니다. 1000바이트라고 해봤자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3개 주제로 했지만 2개 주제 정도가 분량상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 그렇게 써보시면 좋겠고요. 5번 자유기술이 남았습니다. 자유기술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풀지 못했던 이야기, 예를 들면 전 여기다가 입사업포부를 쓰라고 하고 싶어요.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견해,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학교와 교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이번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대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 자소서 작성법 영상 제가 찍으면서 여기서 충분히 많은 기사들을 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링크 같이 걸어 드릴 테니까 이 링크 타고 들어가서 관련된 기사들도 좀 읽어 보시면서 앞으로 대학 교육의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대학교의 교원으로서 어떤 사업 영역이나 어떤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사업 포부를 밝혀 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소서 작성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짚어드린 부분들 위주로만 써도 충분히 쉽게 쓸 수 있고요. 요 썸네일이 제가 서울대학교 교직원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에 대한 이야기 게시했던 영상인데 제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자, 동국대학교 1, 2차 면접 후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어떤 식으로 질문별로 대응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에 와서 이 질문 내용 다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이런 질문, 왜 현재 직장을 버리고 대학교 교직원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 참 어렵죠. 근데 이런 질문을 제가 당시에 봤을 때 옆에 있던 지원자들이 소속감과 워라밸을 추구해서 나는 이 교직원을 지원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교직원 업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교직원에 지원했다. 이거 좋게 볼 면접관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교직원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교직원 업무의 중요성과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계기를 어필하는 게 훨씬 더 직접적이고 그런 면접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냐면은 사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지만 교직원의 역할이 왜 중요하다 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제시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답변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적극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특히나 교직원도 그렇고 사기업도 그렇고 결국에 회사예요. 결국에 회사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교직원은 뭐 편하고 마치 뭔가 다른 이 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똑같은 회사 생활이라고 봤을 때 왜 굳이 너가 사기업을 버리고 이 교직원을 오려고 하냐? 그 이유는 사기업의 일도 너무 재밌고 좋지만 교직원에서의 업무를 통해 이런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교직원에서의 업무를 통해 이런 미래를, 이런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식의 어떤 논리를 여러분들이 폈을 때 훨씬 더 이 면접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논리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인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국대학교 이제 불교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왔을 텐데 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 불교가 아닌 지원자 입장에서는 아는 게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뭐 불경을 뭐 일일이 지금부터 다 보고 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불교가 갖고 있는 교리의 특징, 교리의 본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좀 높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 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삼법인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삼법인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삼법인이 어떤 것이고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종교적 이런 이 사상이 갖고 있는 강점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본인만의
어떤 생각을 어느 정도라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불교가 아닌데 붙을 수 있나요? 그렇게 겁나시면 쓰지를 마세요. 근데 만약에 썼고 어차피 면접에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뭐 불경을 외우고 뭐 이제부터 뭐 갑자기 뭐 절에 가거나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불교라는 종교가 갖고 있는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가라는 게 제 말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교직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교직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많이 떨어져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맡는지에 대해서 이제 없다 보니까 교직원이 무슨 일을 맡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뭐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거 잘못된 답변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교직원들은 좋은 어떤 행정 시스템 구축과 어떤 연구 이런 자유롭고 어떤 효과적인 연구가 가능한 그런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하는 거지 학생들의 민원 처리하는 게 이 교직원들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뭐 학생을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원으로서 수행해야 되는 어떤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 면접에 갔을 때도 그렇고 자소서에 갔을 때도 그렇고 그 깊이가 잘 안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이제 시간이 된다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도를 보면 조직별로 수행하는 업무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이해하다 보면 교직원의 역할이 교직원이 학교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런 질문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이 조직도 중에서 관련 있는 부서에 대한 업무를 봤다면 이 부서에서 이런 일을 이런 이유로 해보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꼭 자꾸 취업센터 가서 뭐 취준생들이 취업을 돕고 싶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파보시면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교마다 색채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교에서 꼭 이런 경제적인 질문을 묻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사회 이슈 및 경제 관련 경제 시사 관련 질문들은 다수 등장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좀 폭넓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과거에 게시했던 각종 이슈와 관련된 블로그 컨텐츠들 혹은 아니면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매끄럽게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결국에 요거 아까 얘기했던 서울대 자소작성법 서울대 유튜브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과거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금리 인하가 문제죠. 그리고 가계부채는 이때부터 문제였지만 지금도 계속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제 시사 내지는 사회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풀어내는 게 좋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 대학교 겪고 있는 다양한 현안 이슈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특히 잘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필기시험 문제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어떤 인재 양성과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서울대에서 또 추가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각 학교별로 장학금 현황이 나오거든. 장학금 현황이 나왔었는데 자, 이 장학금 현황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성적으로 주는 것과 그리고 생활 환경에 따른 뭐 예를 들면은 이 보조금 형식의 장학금을 주는 것 학교별 비율이 나왔고 어떤 게 맞냐 어떤 생각을 묻는 것도 있었고 자, 학교별 대학교별 이 평가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은
이 뭐 논문 개수가 얼마냐, 이 학교가 세계적으로 몇 등이냐, 학교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냐, 이런 대학교별 평가에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가, 왜 신경 써야 되나, 신경 쓸 필요가 있나라는 질문이 등장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건 동국대학교 사례였던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각종 이 현안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자소 쓸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접에 가서도 굉장히 여러분 이 빈출 질문이기 때문에 꼭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분들은 시사 사회 이슈는 다른 사기업, 공기업 어딜 가서도 사실 많이 물어요. 사실 그리고 이 임원 면접이나 이 어르신들 면접을 보면 볼수록 이런 어떤 지식이나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사회 관심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꾸준하게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차 면접이나 1차 면접 다를 건 없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다른 거지. 뭐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국대학교 어떤 학교라고 생각하느냐? 아까 위에서 지원 동기 얘기했던 식으로 동국대학교 좋은 학교다. 왜냐면은 이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데 이런 종교적인 색채와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바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런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동국대학교는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드라이하게 얘기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여기 학교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이고요.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겠죠? 자, 이직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제가 여기 위에서 얘기했던 현대 버리고 교직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 교직원을 하고 싶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강조하세요. 이 회사가 싫어서 떠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요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은 교직원이 너무 하고 싶어요. 왜냐면 교직원이 너무 중요하거든요에 힘을 실는 게 여러분들이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고 뭐 요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동국대학교 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소 작성법 가이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어쨌든 이번에 준비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꼭 동국대학교뿐만 아니라 교직원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이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열심히 응원도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브런치로 고고고